재료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에폭시가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열경화성 수지, 열경화성 플라스틱, 이게 무슨 뜻이냐? 열로 인해서 굳는 애들을 말해요. 열로 인해서 굳는 플라스틱을 말해요. 열이 있어야 돼. 얘가 굳으려면 무조건 그 에너지가 열이에요. 열. 그걸로 인해 굳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 에폭시예요. 에폭시. 그리고 우레탄도 그렇습니다. 우레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저희가 어지간하게 접할 수 있는 재료는 이 두 가지라서 얘들만 다뤄볼게요. 자, 그런데 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특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진공 상태에서도 굳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분명히 열을 받아야만 굳는 애인데, 근데 저도 레진을 이렇게 에폭시를 쓸 때 막 오븐에 넣어놓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냅두면 굳거든요. 얘는 분명히 열경화성 플라스틱인데 왜 냅두면 굳지? 왜 그럴까요? 자체 발열을 하려면 어쨌든 반응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반응을 시작하려면 얘가 원하는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관계가 먼저 열이 있어야 돼요. 상온이 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내 온도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응을 해가지고 굳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애들을 상온 경화형 에폭시라고 부르거든요. 에폭시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상온 경화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온 경화형도 있어요. 막 100도 이상 되어야만 반응을 시작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상온 경화형이라고 불러요. 자, 상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온.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온이라는 말 헷갈릴 수 있는 게 높을 상자 안 씁니다. 항상 상자거든요. 근데 얘랑 많이 비교가 되는 말이 실온이 있어요. 오히려 실온을 더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도대체 그 빵 살 때마다 실온 보관하세요 뭐 그러잖아요. 이 실온이 도대체 몇 도일까? 18에서 20도. 그러면 17도에 보관하면 실온 보관이 아니네요. 일반적인.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실온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 1도에서 35도를 실온이라 한다. 여기 돼 있어요. 36도는 실온이 아니에요. 식품 공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상온은 몇 도냐? 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영상 15도에서 25도. 15도에서 25도. 요게 상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애들은 크리스탈 레진은 거진다. 요 상온 경화형 에폭시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탈 레진은 마케팅 용어고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부터 벌써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들을 굳힐 때는 모대도 15도 이상,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25도 이하 사이에서 굳혀 주십시오. 요 사이에서 가장 최적으로 경화가 되게끔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최적의 온도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하는 레진 테이블 만들기에 그게 20에서 23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굳는 건데, 만약에 지금 실내 온도가 5도다. 그러면 얘가 반응하기 위한 에너지가 현저하게 부족하네요. 반응을 하긴 해요. 그런데 아주 늘어집니다. 여름에 한 3일 만에 굳었던 게 막 열흘 뒤에 또 굳었나 싶어요. 반대로 온도가 35도고 이래요. 작업 환경에 빨리 굳어. 양이 적거나 얇을 때는 뭐 후딱 굳어요. 깨끗하게 굳어. 열이 과하니까. 근데 조금 내가 두껍게 부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이 70도, 80도, 90도. 봄, 가을은 괜찮은데 그럴 수가 있다.
온도만 높아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레진 테이블 작업, 레진 작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다 빼고 한 개만 골라라 이러면은 온도요.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적인 게 에폭시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진공이어도 돼. 공기가 통하는 게 이윤과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상온만 나와주면 굳는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공장에서 만들어지자마자 굳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동 창고에 막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면 얘는 아무리 케이스가 잘 닫혀 있어도 다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를 비롯한 이 열경화성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경화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경화제. 그러니까 경화제만 안 넣으면 반응이 안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제를 레진이라고 불러요. 경화제는 얘를 굳히르네라고 해서 하드너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에폭시 경화제라는 명칭을 쓰고 우리가 진짜 에폭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에폭시 경화제. 경화제만 안 넣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딱 원하는 만큼만 반응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경화제가 있는 거고, 반대로 페인트랑은 다르게 막 3박 4일, 막 7박 8일 열어놔도 주제는 먼지가 좀 들어갈 뿐 경화제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 대신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1kg였는데 2kg를 섞어버렸네, 경화제를. 그럼 남는 1kg는 다 버려야 된다. 반응을 막을 수가 없다. 페인트처럼 뭐 뚜껑 달아온다고 뭐 안 굳는 게 아니다. 그럼 그 경화제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쓰는 공예용 에폭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비율은 사시사철 언제나 무슨 작업하든 딱 맞춰줘야 됩니다. 경화제를 덜 넣고 덜 타고 뭐 더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정한 비율대로. 일정한 비율대로. 네. 원래 네. 오히려 경화제가 약간 부족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잘 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화제가 많이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럼 과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불량이 나거나 이럴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소 95%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화제라는 거를 항상 동반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에 의해서 생기는 열경화성 수지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특징이요. 한 번 이렇게 경화제를 넣어가지고 고체가 되면요, 재활용이 안 돼요. 뭐 공장에서 이거 녹여가지고 다시 쓰듯이 재활용시키면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녹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유리나 이런 건 열 줄 녹죠. 근데 나무는 어떤 거예요? 타버리죠. 마치 그런 애들이에요. 액화가 안 됩니다. 타버려요. 그래서 녹는 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써요. 얘는. 유리전이 온도, 연소점, 기화점 이런 개념이 쓰이지 녹는 점이 없어요. 에폭시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은 안 되겠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레진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지, 친환경적인 재료냐? 그거는 단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창작자들이 쓰는 양은 산업 분야, 뭐 조선소나 이런 데서 쓰이는 양에 비하면 뭐 3마리 1도 안 되지만 희사성이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재료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버려요? 폐기물 중요합니다. 종양제로 버리고. 네,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 같이 페트병 버리시는데 같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다 그래야 돼요? 종양제나 폐기물 중요. 아, 종량제. 다른 쓰레기. 네. 네. 자,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단점이죠. 단점인데 반면에 녹질 않다 보니까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열을 주면 녹는 애들, 액화가 되는 애들, 아크릴, 뭐 폴리카보네이트,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애들을 갖다가 막 고속으로 돌아가는 이 목공기계 있죠. 거기 넣어버리면 이거 막 어거지로 잘리는데 막 사이드에 똥 생겨가지고 막 녹아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눌러붙잖아요. 녹으니까. 근데 에폭시는 어떻습니까? 잘 잘리고 잘 갈리고 루터, 트리머, 테이블소, 대패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마치 나무를 가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공성이 좋다라는 게 바로 버 포인트에서 얘기합니다. 나무랑 접착도 잘 되죠. 강성도 좋죠. 그다음에 나무의 자연적인 변화, 힘, 온도, 계절, 습도 이런 거에 따른 힘을 따라갈 정도의 탄성, 그다음에 인장 강도 뭐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신율도 갖고 있어요. 신율은 늘어나는 힘, 탄성은 늘어났다가 돌아가는 힘,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탁 방리가 되지도 않아요. 잘 작업을 해내면. 그래서 나무랑 결합해서 가구를 만들기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소재 다 목공기계 다 가공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